자, 서정갈래 이어서 서사갈래 공부할 거예요. 서사갈래는 소설을 말하는 거지. 소설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뭐야?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점은 뭐라고 그랬어? 서술자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뭐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달밤은 1930년대라는 일제 강점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930년대는요, 대단히 우리가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문학작품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930년대 소설의 주류를 보면은요, 지식인의 뭐야? 무기력감이 주제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절인데 보통 사람도 살기 어려운 시절을 못난이라고 하는 황수건은 더욱 살기 힘들었다. 이게 주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어디야? 성북동인데 이거 좀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안 그런데, 요, 사대문 안, 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사대문 안에만을 서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북동은 여기서 벗어나 있거든. 문 밖이란 말이야. 성북동은. 그래서 여기를 맨 처음에 시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래서 문 안에 갔다 온다는 거는 뭐야? 문 안에 갔다 온 거는 서울에 갔다 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소설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뭐야? 현실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 이거 개연성이라고 했지. 있을 법한 일. 그 다음에 현실이 담겨져 있느냐 뭐야 반영하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야 허구는 뭐라 했어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개연성으로 뭐야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있을 법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자, 현대소설이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현대소설이고 단편, 서정,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은 황수건이라는 사람이에요. 황수건이라는 사람이다. 1930년대고 뭐야 성북동이다. 세상으로부터 밀려나 못난이 황수건에 대한 삶에 대한 연민이 주제가 될 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1930년대는 우리 민족이 대단히 살기 힘들었다. 일본이 맞짱을 떴잖아.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의 요 1930년대 소설의 대부분 주제가요.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 이게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식인이라는 건 뭐야? 동경 유학,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조선에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야. 학업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 얘들이. 그래서 무기력한 삶이 주제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지식인이 아니라 뭐야? 황수건은 뭐잖아? 못난이라고 그랬죠. 지식인도 살기 힘든데 못난이인 황수건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 것인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 들어가자. 특징 좀 한번 더 정리해야지.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다.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한 에피소드 구성, 일화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돼요. 일화 중시입니다. 그 다음 배경 뭐야? 달밤이잖아요. 달밤.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너무너무 비참하단 말이야. 그러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정적 분위기 만들어서 독자에게 여운을 남긴다. 몇 가지 비극을 심화시키지 않고요. 서정적 분위기 만들고요. 여운을 남깁니다. 이런 세 가지 점에서 배경을 했다. Sorry. 자, 내용 들어갈게요. 성북동을 이사와서 대여스에 됐을까? 그날 밤 나가 나왔으니까 뭐야? 1인칭이지. 그 중에서 뭐야? 관찰자 시점이 더 끈다. 신문을 머리맡에 던지고 새삼스럽게 여기도 시골이고 시골이라고 느꼈어요. 시골이라고 느꼈습니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거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 솔바람 소리 들어서가 아니라 자 이게요. 왜 시골이라고 느꼈느냐가 중요합니다. 컴컴한 거 봤다. 또 시냇물 소리와 싸는 솔바람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요거 아니고요. 뭐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왜 시골이라고 느꼈느냐? 그는 못난이에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금만 지름길보다 성북동이 시골이란 걸 느낌을 풍겨주었다. 그러면은 시골이라고 느끼게 된 거 무엇 때문이에요? 이 못난이가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X표한 것들 있죠. 이것 때문에 시골이라고 느낀 거 아니다. X표예요. 아닌 거는. 자, 그러면 왜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 없지만 대처 서울에서는 못난이들이 행세를 하지 못한다니까. 서울에서는 못난이들이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마음 놓고 나와 다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잘 눈에 띕니다.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아니 서울에도 못난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서는 행세를 하지 못하니까 눈에 안 띄고 시골에서는 눈에 잘 띄니까 성북동에 왔더니 황수건이라는 못난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골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여기도 정말 시골이군. 이로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흔히 태고 때 사람처럼 우둔하고 천진스럽다.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오는 누구야? 나야. 나에게 시골의 정치를 돋아주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인물의 성격 나타내면 무조건 뭐야? 동그라미 쳐라. 우둔하고 천진하다. 직접이지. 인물의 성격. 어때요? 우둔하다, 천진하다, 직접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은 10시나 되어서 10시 되면은 남의 집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근데 10시 돼가지고 10시나 되어서 이때 신문 배달한다고 10시에 온다는 거는 뭐야? 우둔하고 천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집을 못 찾아가지고 며칠 동안 헤맸어요. 10시에 왔습니다. 어두운 마당에서 객지로 이댕이 문안이라는 건 뭐야? 사대문 안으로 생각을 하라 했어. 사대문 안. 그럼 뭐야? 지금 말하면 서울에서 온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들어섰다. 잡단제하고 큰일이라는 난 사람처럼 달려들더니 문안 서대문 거리라니 어디서 나오신 대깁시오. 문안 서대문 보니 핫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어오시 신문 배달부다. 이거 합비는요. 땡땡 신문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써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합비라는 거는 뭐야? 겉옷을 말하는데 등에 이거 땡땡 신문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그럼 이거를 쓰고 있어야 정식 배달원이지. 이거를 써야 정식인데 정식 배달부인데 이거를 안 입었으니까 뭐야? 보조 배달부지. 요게 아니고 보조 배달부. 그래서 합비를 입는 게 이 사람 소원이야. 정식 배달부가 되는 게. 그래서 신문이요. 그런 걸 사흘이나 저쪽에만 찾았죠. 사흘 동안 뭐야? 집을 못 찾고 헤맸다는 거야. 그러니까 10시에 왔어요.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으면서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끄만 집을 사셔? 내가 알았더라면 큰 기와집도 많은 것이죠. 이건 뭐야? 처음 방문한 집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아요? 보통 사람은 이러지 않지. 자기 속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이렇게 됩니다. 한다. 하마리우서 열심히 생김을 내다보니 눈이 들어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 보통 크다는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외양묘사지. 외양묘사 첫 번째인데 어쨌든 뭐야 좀 기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집찬으로 수고했어. 그는 큰 눈과 입사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머리쇼 이게 제 업인데요. 직업인데요.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에 사는 황수건이라고 합니다. 황수건이 바로 뭐예요? 주인공이 되겠어요. 주인공. 그러니 관찰자 시점이지. 하고 인사를 붙이다. 나도 깎듯이 예절을 차린 거지. 성명을 댔다. 싱글벙으로. 대개는 개가 없군요. 개 아직 없어.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셔. 왜 그러셔? 하고 물으니 대답하는 말이 남의 집에 개가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배달하다가 개 때문에 곤욕을 치렀죠. 신문 보는 집에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재밌는 말이다. 재밌는 말이다. 나는 뭐를 느껴요? 황석원한테 흥미를 느끼고 왜 그랬어? 하고 물었다. 이 동네 은행서 당기는 집에쇼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쇼 신문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려고 덤비는 걸 입쇼. 걔한테 물릴 뻔했다는 거죠.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에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대야 할 텐데 하고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손과 발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손과 발목은 작고 가느다랗다. 머리는 엄청 큰데 그걸 외양묘사 두 번째입니다. 뭐야 기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어서 피곤할 텐데 고날 텐데 가서 자시오. 하니 마지못해 물러서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시오. 우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된 거립시오. 하더니 돌아갔다. 이제 이게 처음 만남이었어요. 10시 넘어서 왔어 우리 집에. 그잖아요. 그리고 막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갑니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있는데도 9시가 지나서 집을 알았잖아 이제. 그런데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들었었다. 오늘은 왜 늦었어? 자연스럽지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딴 이야기 꺼낸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는 어디에서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님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뭐야? 왜 늦었냐고 물었는데 뭐야?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서 나왔다. 다른 이야기.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다. 두 번째. 양친과 형님 내외 조카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뭐야? 7이란 거. 그 다음 아버지와 형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였는데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아이들이 놀린다. 그러면은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기인 줄 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다른 이야기에 해당되는 거야. 물어본 건 뭐라고 물어봤어? 오늘 왜 늦었냐 물어봤더니 어떤 이야기 했어요?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둔하고 천진하다고 그랬죠, 앞에.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가져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마지못해 나왔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네. 응?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집에서는 그깟 반평과 뭐야? 황수건을 어떤 말? 단편적으로 나타낸 말. 뭐야? 반편하고 반편이라는 건 뭐야?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 그러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황수건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뭐예요? 관심, 흥미가 있었죠. 재밌는 이야기다 그랬지. 흥미, 요거는 뭐야? 좋았다는 건 뭘 가지고 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친구처럼 황수건과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친구처럼 생각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열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이 좋았다. 자, 요런 것이 좋았고요. 나도 만나서 웃으니까 뭐야?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사람 있지.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험담이라든지 좀 안 좋은 말 이야기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은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줬어요. 어떻게? 성의 있게 들어줬어요. 자, 좋았던 이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고, 내가 웃어서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어떤 날은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5,6월인데 꽁고기 잘 먹느냐고. 5,6월 꽁은 언제 잡아요? 겨울에 잡잖아. 눈 올 때. 양복은 저고리 먼저 입냐 바지 먼저 입느냐 이게 이야기거리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냐 등 이야기거리를 찾아냈어요.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데 당할 수가 없었다. 이야기거리들을 잘 찾아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뭐냐고 그에게 물어봤다. 그는 그까짓 것 좀 얼른 대답하기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뭐가 되었으면 좋다. 원배달원이 한번 됐다. 소원이 뭐야? 행복하지. 아, 돈을 뭐 엄청나게 벌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원배달만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남이 혼자 배달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한 20부 떼어지는 것을 배달하고 자 그러면은 뭐야? 원래 배달부가 있어. 이거는 정식 배달원이겠지. 원배달원이겠지. 그러면 그 원배달원이 배달하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들어요. 성북동 쪽에 아마 멀리 살든지 그러겠지. 그래서 20부 떼어지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원한테 얼마 받아요? 3원. 이런 거 머릿속에 정확히 담아 놓으세요. 누구한테 받아? 원래는 회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원배달원한테 3원 받아. 월급을 20여 원 받고 신문사 입고 방울 차고 다니는 제일 부럽다. 자, 원배달원은 어떻게 해요? 월급이 20원이야. 그 다음 신문사 옷 아까 합비였지. 합비를 입고 또 뭐야? 방울 차고 다닌다. 이게 원배달원이지. 1, 2, 3 월급이 20여 원 또 신문사 옷 합비를 입고요. 방울 차고 다니는 원배달원.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은행 속 집 개도 조금 더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너 신문사 사장쯤 되면 원배달도 바랄 것도 없고 은행소 다니는 걔도 상관할 바 없지 않냐 한즉 그는 뚱그레지는 눈알 한참 부리더니 따는 그러겠다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요거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쪽 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대며 들었다. 이 선생님 계시죠?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은 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쇼.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됐어요.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 내일은 배달복 입고 방울 떨렁거리고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렇게 뭐든지 끝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한테 일러주고 지금 나한테 뭐예요? 충고하고 신이 나서 들어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을 되는 것이 좋은 식구가 큰 출세나 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뭐야? 즐거웠다. 호의와 긍정적 태도. 정서를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린 것을 보리라 하였다. 쭈럭거린 거 문맥상으로 보면 뭐야 알겠죠? 가볍고 경망스럽게 하는 거. 그러나 자 내일부터 나 정식 배달원이에요 했는데 오지 않았다. 기대에 어긋남.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며칠째 사흘째 되는 날에 나는 해도 지기 전인데 그 전에 몇 시에 왔어요? 10시에 왔지? 그 다음에 9시에 왔지?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야. 해도 지기 전에 방울소리 요란하다. 방울소리 요란하게. 방울소리가 뭐 나타낸다고? 정식 배달원. 우리 집에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뭐야? 반갑.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왔다. 그러나 웬일일까? 배달복에 방울 차고 신문 들어온 사람은 누구가 아니라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 왜 전에 사람 누구지? 황수건이지. 하고 당신이요. 제가 성북동 맡았습니다. 그럼 전에 사람 황수건은 어디로 맡았어? 하더니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디에다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치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북동이 한 구역이 되고 한 구역이 되니까 정식 배달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보조 배달도 떨어졌지. 한 달에 3원씩 보는 것도 이제 벌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방으로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왜? 신문 배달하러 왔었잖아, 그동안은. 나도 가끔 문 안에 다니지만 이거는 사대문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데 길가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친구가 큰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본 것처럼 섭섭하고 아팠다. 동그라미 치라 했어. 정서 나타나는 거야. 마음이 아팠다. 황수건에 대한 뭐가 드러납니다. 애정이 드러납니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러웠다. 세상에 대해서는 뭐야? 원망스러웠다. 당자라는 건 황수건을 가리켜요. 당사자.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면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냐.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스운 일화, 에피소드라고 했지. 에피소드 중심으로 하는데 에피소드가 나타내는 거는 황수건이 뭐야? 우둔하고 천진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거예요.
삼산학교 급사로 있을 때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급사는. 삼산학교 남겨놓고 인 일화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 말대로 옮겨보면은 그때부터 이야기하기를 즐겨 누가? 황수건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했잖아.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손님 앉혀놓고 자기도 걸썩 더 마주놓고 앉는 것은 물론 자 마주놓고 앉지. 그 다음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이다. 만담이라는 거는 뭐야?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걸 만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수다를 떤다는 거야. 자, 보자.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면은 뭐야? 손님이 오면은 의자 놓고 또 앉아놓고 뭐야? 그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은 도 항목에서 시학관이 나왔어요. 시학관은 뭐야? 높은 사람이야. 지금의 뭐야? 장학사 뭐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이따위로 대접했다. 그럼 이따위로 대접한 거는 뭐야? 의자 갖다 놓고요. 걸상이라고 했으니까 걸상이라고 하자. 걸상 갖다 놓고요. 뭐예요?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진다. 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높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거든.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일본말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요거는 못했네. 마주 안에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했어요. 만담 대신에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 놓고 일본말 뭐 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센세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히 아메까 후리마스 유키까 후리마스 이거는 뭐냐?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시합관도 처음엔 웃었어요. 처음엔 웃어. 10번 20번 되풀이하는데 성질이 났어요. 선생들은 아무리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 임무가 뭐야? 종을 울려야 되잖아. 종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황수건이.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맞아서 손님은 누구? 시학관.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까 하는 판이다.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는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그에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 쫓겨났어요. 그 버릇을 못 고쳐. 뭐야? 사람 오면은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 그걸 못 고치니까 어때? 결국은 쫓겨나지. 종도 안 치고. 종이 있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거잖아. 너희 셋이 달아난다면을 제일 무서워했다. 나. 그는 이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섹시가 달아나 버려. 그럼 결혼도 했죠. 한번 어느 선생님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에 옛날부터 섹시들이 달아나기 좋아하는데 어제도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래서 꼭 달아난 섹시가 있을걸? 이제 황수건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했더니 수건이나 정신 먹다가 눈이 휘덩그레졌다. 남에게 잘 속지. 그날 오후에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에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 집에 빨리 가려고 끝내라고 50분 만에 종을 쳐야 되는데 20분 30분 만에 종을 쳤다는 거지.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 갭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나와야지. 정서 동그라미.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없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엉뚱하지. 배달 감독하는 사람 같아. 배달은 잘 오고 있어요? 이러고. 잘 오고 왜 그러? 한 적도 늦지도 않고쇼? 일찍이 제때 꼭 없쇼? 한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일찍 오고 꼭꼭 잘 온다. 그는 머리를 버벅버벅 긁으면서 쑥스러움과 겸연적 이거를 비언어적이라고 하죠. 비언어적, 반언어적 구별 잘해야 돼. 비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은 아닐 피자 쓴 거지. 언어가 아니야. 그건 동작이나 몸짓, 행동 이런 게 되고요. 머리를 긁는 건 반언어적은 억양 또는 어조. 그러면은 같은 말이어도 어조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생님이 불렀어요 학생을. 그랬더니 한 학생은 선생님 왜요? 그랬고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 왜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왜요는 똑같지만은 뭐야? 뒤에는 뭐야?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하루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신문사에 대뜸 일러바치지. 지금 뭐야? 걸리면은 뭐야? 신문사에 쫓겨난 억울함하고요.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고 빈약한 주먹 기억나요? 얼굴은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팔과 다리는 뭐야? 빈약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왜 그러고 삼산학교 말씀해요. 저더시는 급소가 근력이 더 세게 힘이 세게 생겼냐는 거야. 그 사람은 고지 못해서 모르겠어. 아니 그는 은근한 말수로 희죽거리며 황수건의 행동을 희화하지.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봅시오. 운동을 합니다. 자, 운동을 한다. 왜? 삼산학원 뭐가 되려고? 급사가 되려고 운동을 한다. 이것도 역시 엉뚱하죠. 어떻게 운동을 하고 날마다 사무실 값이요.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아 그랬더니 급사란 놈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쇼.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그려? 그래서 한번 싸움을 해야 할 텐데요. 그 녀석 근력이 얼마 센지 알아봐야 덤벼들 텐데요. 그렇지. 멋 모르고 되들었다가 매만 맞지. 자, 그 동정하고 추임새 하지. 그럼 나는 뭐야? 호의적이다. 누구 편? 황수건 편. 그래서 황수건의 새로운 소망은 뭐예요? 삼산학교에 복직하는 거.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 은근한 말 한다. 그런데쇼 어쩌냐게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 놔뒀다. 큰 돌멩이를 대문에 놔뒀다. 새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 가보니까 없어졌다. 뭐야 이 정도는 뭐 든다 이거지. 근력이 된다.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리는지 번쩍 들여다보는지 그만 못 봤거든 입쇼 제 얘기를 하고 머리를 긁는다. 역시 뭐야 비언어적 표현. 그런데 갑자기 뭘 생각하더니 손뼉을 딱 치더니 그런데쇼 제가 온 건 댁에서 우두를 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두라는 건 뭐야? 접종. 우두, 천연두 접종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를 까다로운 건 뭐예요? 우두 접종이 해롭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왜 넣지 말란 말이야?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든 우두를 넣으니까 이게 뭐예요? 천연두 접종이죠.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데 이거 보시오. 저도 우두를 이렇게 되면 근력이 줄었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 내가 생각이 냈다. 근거 없는 말이죠. 이거는요 대전제의 오류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결론을 주지. 뭐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진다는 전제. 요거죠. 왜 그랬어? 하고 괜히 뭘 저 아래 윤건물하고 기운이 장사인데 삼삼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다면 요거 뭐야? 새 급사지? 우두 넣었다면 무서울 게 없는데 그걸 모르겠는데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그렇게 용한 생각을 가지고 일렀으니 아주 고맙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근거 없는 말임을 알면서도 나를 생각해 가지고 일부러 찾아와서 말을 전해줬으니까 황수건의 따뜻한 마음에 뭐 한 거야? 감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주 고맙다.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번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니까? 이거는 일본어입니다. 고스카이라는 거는 소사야. 급사 노릇을 합시오. 소사도 똑같은 말이에요.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버젓이 뭐를 할 거다? 장사를 할 거다. 무슨 장사? 방학 될 때까지 참이 장사하고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장사, 도화지 장사 이런 거 막 할 거다. 삼성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데쇼? 인기가 좋다 나는. 나는 그날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돈 3원을 주었어요. 이거 뭐야? 보조 배달부였 때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하라고? 장사 미천. 맞아? 장사라도 해보라고 돈 3원을 줬어요. 그러면 나의 뭐가 나와요? 애정과 연민이 드러나는 소재다. 애정과 연민.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했다. 그런 3원은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돌아갔다. 선진난만한 거야. 이튿날 잡수시라고 하고 나오는 때 참회 세계 누구의 마음을 드러나는 소재? 황수건의 나에 대한 황수건의 마음이 드러나는 소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도 안 했다. 들으니 참외 장사했는데 미천만 까먹고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거. 그럼 사건을 요약 제시했습니다. 장사 망했고요. 거기에다 아내까지 달아났어요. 저희끼리 부부끼리 금술은 좋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거다. 남편만 남 같으면은 따로 살림 날이나 남 같으면은 뭐야 반편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남편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그 뭐야 집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거. 근데 평생 동서 밑에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거야. 자 여기서 달아난 이유 뭐냐? 동서가 못 견디게 굴었는데요. 평생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고 좀 동서하고 같이 안 살 수 있게 살림을 따로 날 것 같으면 도망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달아난 것이다. 요 며칠 전이다. 밤인데 달포 만에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이거 달포는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한 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에 왔다. 웬 포도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이게 뭐야? 복선입니다. 그럼 뭐야? 이거 훔친 거야? 이거는 산 것이 아니라 훔친 거야. 짐을 암시하는 거야. 맨손에 들고 왔다. 번거거리며 잡숫이라고 사왔죠? 하는 때였다. 그래서 이 포도는 뭐야? 황수건의 마음, 고마움을 나타내는 거지. 황수건의 고마움을 상징하는 소재다.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었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이거 포도 주인이겠지. 포도 주인이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포도를 훔쳤기 때문에. 수건이는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며 꼼짝 못하고 끌려갔다. 불쌍해. 나는 수건이가 훔쳐온 걸 직각하였다. 알아챘다는 거죠.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까지 물어줬어요. 얼마 진짜 뭐야 황수건에 대한 애정이 연민이 있는 사람. 포도값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미안한 마음에 그냥 사라져 버렸겠지.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오래 보고 아껴 먹었어요. 이거 뭐야? 애정이 나타나는 거지. 나를 생각해서 비록 훔쳐왔지만 나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니 나도 소중하게 오래 아껴 먹었죠. 그의 순정의 열매를 먹듯 이게 뭐야? 포도를 하나를 가지고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어제다. 이제 결말입니다. 문 안에 들어왔다. 서울 4대 문 안에 들어왔다.
늦어서 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에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 하였다. 이게 뭐야? 서정적 분위기지. 달밤이 이런 서정적, 깁이라는 건 뭐냐면은, 좀, 비단을 깐 듯 했다. 뭐, 이런 거야. 근데 포도원길 오르나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소리로 사케바나 미나카다메 뭐 이러고 있겠지.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사케가 술입니다. 일본 술을 사케라고 부릅니다. 이걸 부르고 큰 길이 좁던 도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아른 채 하려다 무안의 한길 이거 뭐야 훔친 포도 갖다 준 거 기는 나무 그늘에 몸을 감췄어요. 뭐야? 베르지. 무안해 할까 봐서.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는데 쳐다보아. 노래는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담배 그럼 옛날에 담배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담배.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한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뭐야? 담배를 피는 거지. 달밤은 그에게도 참 유감인 듯 하였다. 이렇게 된다. 그럼 달밤의 기능 한번 봅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제목이 달밤이니까. 불우한 상황하고 비극적 결말을 어떻게 아까 요 서정적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달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불쌍하죠. 사람은 좋은데, 근데 어차피 1930년대는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다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도 살기 힘든데 뭐야? 반편인 황수건은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달밤 정리합시다. 내용 정리는 잘 아실 거니까 안 할게요. 자, 황수건 뭐야 천진하고 우둔하다 했죠. 아무것도 아닌 거 열심히 설명한다.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를 즐긴다. 그 다음 근력을 알아본다고 학교 대문에다 큰 돌멩이를 굴려다 놓는다. 포도를 훔쳐 나에게 갖다 준다. 이런 걸 봐서 어떤 사람이다. 쓸데없는 말한다. 남의 일에 참견 잘한다. 대화 소재가 풍부하다. 주제 파악 못하고 있다. 착하고 순박, 지능이 모자란 말을 자주 한다.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안다. 부침성이 좋다. 사람들은 뭐라고 본다? 반편이라고 본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본다. 놀림의 대상, 웃음거리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잘 나옵니다. 소술자를 이해해보자. 소술자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이야기 속이면은 1인칭이고 이야기 바뀌면은 3인칭이라고 했지.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는 주인공 시점이고 주변 인물이 되는 거를 관찰자 시점이죠. 서술자는 누구니까? 나고요. 주변 인물이고요.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서술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사건의 전모를 완벽히 알지 못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니까 독자가 이 불행에 몰입된 걸 막아주고요. 호기심을 더 갖고요. 작품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이래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낼 수 있겠죠. 5가지나 되니까. 서술자의 태도, 마음 아파하고요. 원망하죠. 세상의 야박함을. 포도 받았을 때 뭐요? 순정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오래 보고 아껴 먹었죠. 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거요. 이거 주제요. 주제라고 생각해야 돼. 주제는 뭐야? 경쟁에서 도태된 모자란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태도. 모자라지만 순수하고 천진의 인물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 그럼 뭐야? 원래 아주 정상적인 사람도 살기 힘든 시절이야. 그런데 반편인 사람은 더더욱더 힘이 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작품 배경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1930년대는 조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실업자 거린 국민의 숫자가 빠르게 늘었다. 사대문 안쪽을만을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성북동은 뭐야?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였다. 가난한 조선인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성북동의 역할 뭐야? 가난한 조선인이 거주하던 곳이지. 그러면 시골로 여겨졌고요.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고요. 그러니 식민지 시대의 그늘과 변두리 인생의 그늘과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황수건이 겪은 사건을 뭐로? 시대적 비교 중요하다고 했죠. 계속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조선인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황수건처럼 모자라고 어수로 간 사람은 더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소외되고 배척되니까 내적 갈등을 겪고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상당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 이것도 잘 나옵니다. 달밤은 유감인 듯 하였다의 뜻과 이런 결말이 주는 효과 이것도 중요하고요. 뜻도 중요하고요. 효과는 더 중요합니다. 효과는 별표 3개. 자, 달밤이라는 것은 비극적 이야기를 낭만적 분위기로 이끌어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애상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독자에게 뭐야? 깊은 여운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서 서정적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그럼 봅시다. 지나치게 애상적으로 흐르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서 서정적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 홍계월전은요, 학교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간단하게 하면은 뭐야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사갈래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고전 소설이잖아. 홍계월전은 고전 소설이고 달밤은 현대 소설이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서사갈래 소설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중요해요. 내용보다도. 내용 정리는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은 따로 빼서 정리를 해줄게요. 서술자가 존재한다. 그 다음 인물, 사건, 배경, 뭐야 소설의 3요소지.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그럼 요거는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거다. 자, 이상으로 2단원 끝냈어요. 여기 이제 서정 갈래, 서사 갈래, 다음은 교술 갈래. 수고했어요.